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3일 헌정사상 최악의 야합으로 기록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발표된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 말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저도, 저희도, 우리도 이재명 후보와 함께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판세가 불리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 이재명 후보는 뭐 무속 논란이라든가 그 배우자나 그 처가 쪽 여러 비리 혐의라든가 지금 뭐 통정매매에 관한 보도도 많이 나와 있고 주식 주가 조작 이런 거 나와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단 한마디도 네거티브를 안 했습니다. 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네거티브를 하고 이재명 후보가 받아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제 토론은 대장동 문제를 또 갖고 들어오니까 그럼 대통령 되더라도 특검해서 대통령 당선돼도 책임집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응답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다른 건들을 일체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때는 다 정책에 관한 공격만 했습니다. 이제 그 흐름으로 보면 어제 현재 시점에서 각 주요 후보들이 인지하고 있는 판세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연장에서 이 합의가 있었고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뭔가 며칠 전 결렬되었다고 발표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요구했던 것을 들어주지 않은 게 있었는데 무언가를 오늘 새벽에 들어준 거다. 그거는 이렇게 보는 게 앞뒤가 맞는 해석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지금 합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 있는 미사여구들은 다 의미가 없고요. 그냥 국민의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국회의원 3명 있는 조그만 정당이 후보 지지율도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그런 수준에 있는 조그만 정당이 국민의힘에 흡수되어서 사라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인사권의 절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국힘당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 것을 두고 어제 TV 토론과 관계가 있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예리한 매의 눈으로 사전에 이면 합의를 하고 토론회에 임했다는 정황을 확인한 건데요. 그래서 안철수에게 더 화가 납니다. 유 전 이사장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TV 토론에서 현재의 상황과 선거 판세, 그에 임하는 각 정당의 자세 등을 볼 수 있었다며 그 연장선에서 새벽회동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나왔다고 해석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토론회에 등장한 것도 언급하며 그것도 눈여겨봤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후보는 흰 셔츠에 어두운색 계열 정장 자켓, 붉은색 넥타이를 매 비슷한 옷차림으로 토론에 임했다는 건데요. 또 토론에서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합의가 나왔다는 얘기는 며칠 전에 서로 가시돋친 말을 주고받으면서 안철수 후보가 유세에서 그저께 윤석열 뽑으면 1년 안에 손가락 자르고 싶어질 거다 이런 말까지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대립이 심했지만 전국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뒤에서 무슨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뭐 당연히 합의가 있죠. 그 합의를 안 하고 합당까지 한다는 거는 그건 뭐 자원봉사 뭐 봉사활동 하려고 정치하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이면 합의가 있죠. 구두로 했건 문서로 보정했건 간에 그건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 분점이죠. 그 예전에 DJP 연합할 때 1997년도에 그 국무총리 포함해서 내각 절반 그 심지어는 정부 투자기관 뭐 공공기관 인사권 절반까지 다 김종필 씨가 가졌거든요. 지지율 5% 가지고요. 그런 게 있으리라고 봐요. 그게 없이는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고 무언가 며칠 전에 이렇게 결렬되었던 것처럼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안 맞은 거예요.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어떤 것이. 근데 그게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 누가 양보를 했건 해소됐기 때문에 이 합의가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권력 분점에 관한 합의죠. 유 전 이사장은 그리고 윤 후보가 마지막 주도권 토론 시간에 네거티브를 직접 했다. 미성년자들이 보고 있는 방송에서 입에 올리면 안 될 만한 아주 잔혹한 내용의 사건 정황에 관한 얘기까지 하면서 극단적인 네거티브를 했다면서, 그리고 그 문제를 안 후보에게 떠넘기면서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노출됐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그거 보면서 선거의 흐름이 팽팽한데 윤 후보가 불리한가 보다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귀한 마지막 주도권 토론 9분을 극단적인 비방에 쓴 것이라며 윤 후보 쪽에서 상황이 불리하다고 보고 있구나라고 읽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저는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냥 사람에 관한 문제다. 대통령을 뽑는 거니까 유권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저 사람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인가라며, 윤 후보는 정권교체 여론이 여론조사에서 매우 높게 나오는데도 이 선거전을 압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고 심지어 역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정권교체냐 정치교체냐 이런 것들은 그냥 부차적인 것이다라며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단일화 제안을 철회하고 선거 완주를 선언했던 안 후보의 변심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어딨나, 합의문을 보면 더 좋은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건데 안 후보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권력 분점을 선택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핵심을 짚었습니다. 1월 초쯤에 그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피크를 찍었죠. 예. 1월 초에요. 한 15%까지 나온 조사도 있었고 네. 평균 12% 정도 나왔습니다. 예. 이제 그때하고 지금 6에서 8%, 평균에서 한 7% 내외에 나오는 예. 지금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어. 이게 만약 그때 단일화를 했으면 예.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한 2대1 비율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윤 후보에게 더 많이 갔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은 윤 후보에게 갈 표들은 다 갔고, 저 윤석열 찍기 정말 싫어. 예, 예. 그 이재명도 싫어. 이 표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가 없어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요. 누가 대통령 되면 좋을지에 대한 유권자 개개인의 판단이 모여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지 무슨 작전하듯이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국면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봐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이제 감으로 찍어라 그러면 반반으로 쪼개질 거라. 그렇게 보죠. 말씀이시네요. 저는 뭐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일주일 전 상황에서는 이미, 네. 갈표는 다 갔다. 예, 이미 갈표는 다 갔고 데이터상으로는 어느 쪽으로 별로 쏠리지 않을 것이다. 아하. 예,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안철수 지금 후보가 이재명 후보랑 손을 잡았어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보세요. 그 마찬가지죠. 이미 갈표는 다 갔다. 예. 갈라질 표는 다 갈라졌다. 그렇게 그래서 봅시다. 광을 파는데 비광을 판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 자체로는 3점을 못 내요. 예. 유 전 이사장은 공식 문서, 오늘 발표한 공동 선언문은 광값이 얼마가 오갔는지 이런 것은 얘기할 수 없다며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여기서는 좋은 명분으로 좋게 얘기하는 거고 이 합의가 나왔다는 얘기는 두 후보가 대립이 심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뒤에서 당연히 합의가 있는 것이라며 그 합의를 안 하고 합당까지 한다는 것은 자원봉사. 뭐 자원봉사하려고 정치하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이면 합의가 있다. 구두로 했건 문서로 보증했던 간에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거는 뭐 다른 게 있을 수 없다. 권력 분점일 것이다 라며 증거가 없으니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있으리라고 본다. 그게 없이는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며칠 전에 결렬된 것처럼 얘기할 때는 뭔가 안 맞는 것인데 지금 누가 양보했건 해소됐기 때문에 이 합의가 이루어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두 후보는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국민들을 위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겠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단일화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과 지난 10년간 국민과 함께 달려온 안철수가 국민의 뜻에 따라 힘을 합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정 사상 최악의 정치 야합으로 기록될 이 둘의 권력 분점 이면 합의를 과연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더 웃긴 건 이들의 야합이 잠자고 있던 진보 진영을 깨우고 말았는데요. 집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뭉쳐야 합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을 내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건으로 정치인 안철수는 이제 마감되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예. 이제 고위직을 하겠죠. 그렇지만 고위직 뭐 국무총리 같은 거요? 뭐 그거 할 수 있죠, 당연히. 저가 안철수 씨 같으면 당연히 총리 요구할 것 같아요. 그거 요구할 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 가지 과학기술 강국에 대한 나의 비전이 있었고 그게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신이 과학기술 모르지 않냐. 공동선언문에 보면 국민통합정부라고 규정을 하고 5가지 키워드를 냈는데요. 예. 첫 번째가 미래정부예요. 네. 저는 이게 안철수 국무총리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레토릭이라고 봐요.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걸로